예, 보성거지 연담에 30년 된 산삼으로 담근 산삼주 마신 이야기 썰을 폭로할까 해서 이리 녹음을 시작하네요. 때는 바야흐로 12, 13년 전에 모 선원에서 겨울 동안가 보냈는데요. 설을 앞두고 어느 날 모 스님이 직접 산에서 캔 산삼으로 담근 산삼주가 있다고 하면서 가지고 왔기에 이 거지가 술은 냄새만 맡아도 취기가 오기에 입에도 대지 않는데 산삼주라는 말에 홀려 산삼주를 지금 이때 이 순간 마셔보지 않으면 언제 또 내가 마셔볼 기회가 있겠냐 싶어 작은 잔에 한 잔 따라주기에 단숨에 마셔버렸네요. 왜 단숨에 마셨냐? 조금 홀짝홀짝 마시면 술 기운이 괴로울 것 같아서였죠. 한 잔 마셨는데 얼마나 똑똑한지 이루 말로 형용기 어려웠지만 써도 그래도 산삼주인데 참고 마셔야지 하면서 또 한 잔 마셨더랍니다. 그러고 나니 모 스님이 이 삼삼주는 마시고 나서는 가만히 누워서 있어야 산삼주 효과를 본다고 하여 2잔 마시고 나서는 누워 있다 보니 갑자기 기운이 다리를 따라 발끝으로 전해지는 것을 난생 처음으로 느껴봤네요. 아, 그래, 산삼이라는 게 역시 식물이었구나 생각하고 더 누워 있어야지 했는데 눈은 말똥말똥 정신만 또렷하고 잠은 오지 않아. 그냥 멍하니 눈뜨고 누워있는데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았는데 어느 모 스님이 한 잔 더 마셔 3잔은 마셔야 된다라고 하여 이참에 한 잔 더 마셔보면 어떨까 싶어 한 잔 더 마시게 되었는데 아이고 그 한 잔 더 마신 것이 역효과를 내서 결국 오바이트가 나왔는데 한 10번 정도 오바이트를 했나? 그동안 먹었던 음식물 등 계속 나와서 다 토해냈다 이 말이죠. 아, 그래 술 기운이 얼마나 강했는지 2잔 마시고서도 몸 상태가 희롱희롱 정상이 아니었는데 한 잔 더 마신 결과 머리만 아파오고 오바이트만 계속 하다 보니 산삼 먹은 약효도 오바이트와 함께 사라져 버렸고요. 그때는 오바이트로 토해서 약효 효능이 없어진 걸 안타까워 했지만서도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니 오히려 그때 오바이트로 산삼 약효를 없앴던 게 참 다행이었구나 생각을 갖게 되었네요. 요 산삼이라는 게 기운을 엄청 실이 복돋아 주기는 하지만서도 죽을 때 되어서는 숨 끊어지는데 방해가 된다나 어쨌거나 그런 얘기를 얼핏 들은 것 같거든요. 숨 끊어질 것이면 빨리빨리 끊어지야 고통이 덜할 것인데 끊어질라 말라 하면서 애태우면은 이게 참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하겠냐 이 말이죠. 암튼 삼삼주 2잔 마신 그때 처음으로 기운을 느껴봤는데 그러고 나서 지금으로부터 8년 전인가 언젠가 겨울 동안 그때도 1시간 넘게 앉아 있어 본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도 마침
손바닥 부위로 둥근 온 형태로 또 기운이 느껴지면서 이게 익숙해져서 기운을 자주 자유로 느끼며 무협 소설에서나 나올 법한 장풍도 현실 세계에서 가능하겠구나라는 생각도 들어버렸단겨. 물론 손바닥 기운 그때도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지만서도 암튼 이 거지가 산삼주 마신 실화를 바탕으로 한 기운 느낀 애기를 간단 대충 소개해 드려 버렸단겨. 그럼 구독 좋아요와 함께 이상 끝입니다. 끝. 20살 때 통일에 관련하여 간단 대충 적어보았는데 그것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시급히 이루어야 할 당면 과제는 통일입니다. 허나 통일은 하고 싶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저쪽에서는 미동도 않는데 우리만 애 같아서 애걸복걸 하는 것도 모양새가 좋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전 세계에 퍼져있는 해외 동포들을 한마음 한뜻으로 뭉치게 하며 한국의 문화, 역사, 언어를 잃지 않도록 프로그램도 만들어야 합니다. 또한 그 나라에 사는 국민들과도 서로 돕고 믿을 수 있으며 화목하게 살아가도록 여러모로 도와주어야 합니다. 이상. 20살 때 죽게 되면 시체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생각했었는데 그 부분을 간단 대충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제가 죽어서 묻히게 될 묘지 주위로 지구상에 존재하는 온갖 종류의 꽃과 나무를 심어 지상의 낙원이며 무릉도원처럼 꾸며서 누구든지 이곳에 와 휴식과 여가를 즐길 수 있게 하고 싶었습니다. 헌데 우리나라는 국토가 좁아 묘지난이 심각하다는 얘기를 듣고 화장을 해야겠다 생각을 고쳐 먹었습니다. 거기서 나온 재는 온 천지의 사나 대지에 뿌려주기를 유언해 육신은 사라졌지만 저라는 존재는 이 우주와 영원히 함께 하고자 했습니다. 물론 다 부질없고 허망된 생각이지요. 다시 저는 자연으로부터 무한한 혜택을 입었으나 자연에 해만 끼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 죽을 때가 되면 사람들의 발길이 끊어진 심산유곡으로 들어가 색을 마감해 육신은 곤충과 동물의 먹이가 되고 뼈는 썩어 거름으로 하는데 자연으로부터 받은 혜택을 조금이나마 갚고자 했습니다. 과학기술의 발달로 21세기에는 우주를 자유로이 여행하는 시대가 도래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미치니 죽으면 육신을 관에 넣고 우주에 버려 이리저리 떠돌다가 운석이나 우주의 쓰레기와 부딪혀 산산이 부서지거나 운이 좋아 문명이 발달된 외계인이 발견해 인간으로 개조돼 지구로 다시 되돌아올 수도 있지 않겠는가 생각도 했었네요. 마지막으로 냉동 인간이 되어 몇백 년 후 과학기술의 발달로 다시 깨어나 세상이 어떠한 모습으로 변화했는지 보고 싶기도 했답니다. 우리나라가 시급히 이루어야 할 당면 과제는 통일입니다. 허나 통일은 하고 싶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저쪽에서는 미동도 없는데 우리만 애 같아서 애걸복걸 하는 것도 모양새가 좋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전 세계에 퍼져있는 해외 동포들을 한마음 한뜻으로 뭉치게 하며 한국의 문화, 역사, 언어를 잃지 않도록 프로그램도 만들어야 합니다. 또한 그 나라에 사는 국민들과도 서로 돕고 믿을 수 있으며 화목하게 살아가도록 여러모로 도와줘야 합니다. 한국개발연구원 원장께서 전통을 지키면서도 현지의 묘지로 500년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고안했다 기사 있습니다. 끝!
몽골에서 약 200년 된 라마, 승려, 미라가 발견됐다. 일각에서는 미라 상태가 된 승려가 죽지 않은 채 여전히 수행 중인 것으로 보고 있다. 3일 현지 시간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몽골 수도 울란바토르 송기노카이르칸 지구에서는 소가죽을 뒤집어 쓴 채 가부좌를 들고 있는 자세의 미라 사진가 발견됐다. 45세 도굴꾼이 인근 동굴에서 훔친 것으로 미라 주인공은 19세기 라마인 것으로 추정된다. 미라는 정밀검사를 위해 몽골 국립부검센터로 옮겨졌다. 울란바토르 불교대학의 간쿡인 프레브밭 몽골불교미술연구소 설립자는 현지 매체인 시베리안 타임스에 이 라마는 왼손은 펴고 오른손은 경전을 설명하는 듯한 자세를 취하고 있다. 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 모습과 고대 불교 라마들 전통 등을 종합해보면 라마가 깊은 명상에 잠겨 있음을 알 수 있다. 고 강조했다. 또 다른 불교 전문가들은 승려, 미라, 가생과 살을 오가는 일종의 깊은 참선 상태에 있다. 고 말했다. 티베트 달라이 라마 주치의이자 승려인 베리커진 박사도 시베리안 타임스에 만약 수도승이 3주 이상 이 같은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면 그의 몸은 점점 줄어들어 종국엔 머리와 손톱, 몸만 남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100년 가까이 된 미라가 여전히 살아있는 상태라는 주장은 예전에도 있었다. 2002년 러시아 동남부 브랴티아 자치공화국에서는 유명 고승 다시 도르조 이티길로프 시신이 발견됐다. 놀랍게도 1927년 열반에 든 것으로 알려진 이티길로프 시신은 미라처럼 거의 썩지 않은 상태였다. 인근 승려들이 라마가 아직 죽지 않았다. 며 울란우데 한 사원에 안치한 뒤엔 체온이 일부 올라가기도 했다. 식사 후 하지 말아야 하는 행동들에 대해서 대충 알아보겠습니다. 식후에 많은 양의 물을 한꺼번에 마시면 마치 과식을 한 것 같이 속이 거부할 수 있어요. 역류성 식도염을 가진 환자의 경우 증상이 악화될 수 있으니 식후에 물을 마시기보다는 식사하기 1시간에 2시간 전에 물을 마시는 것이 좋답니다. 식후에 커피나 차, 콜라, 사이다 같은 음료를 드시는 분들이 참 많은데요. 탄산 음료나 커피보다는 차를 마시는 것이 부담이 적답니다. 하지만 식사 직후 차는 위액을 싣게 되어 소화불량을 일으킬 수 있어요. 차는 식사 후 시간이 한참 지나고 나서 마시는 것이 소화에 좋답니다. 식사 때 섭취한 음식물과 위액을 골고루 섞일 수 있게 도와주기 때문이죠. 특히 민트가 들어간 차의 경우는 소화를 촉진하고 살균 효능이 있어서 소화를 도와준답니다. 밥 먹고 30분 이내에는 소화가 안 되니 눕지 말라는 얘기 자주 듣곤 하셨죠. 저는 어렸을 때부터 워낙 자주 들어와서 이제는 식후에 아무리 나른해져도 30분 동안은 앉아있거나 서 있는 편인데요. 이런 얘기가 괜히 나온 것이 아니랍니다. 식사 후 바로 눕게 되면 음식을 소화하는 유산이 식도로 역류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역류성 식도염은 위로 들어간 음식이 식도로 다시 올라오는 질환인데요. 누웠을 때 기침이나 숨막힘, 흉통 등의 증상이 동반되며 명치 끝에서 목구멍으로 치밀어 오르는 듯한 화끈거림, 속쓰림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어요. 또한 음식물이 위장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지며 위장병에 걸릴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보통 식구땡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담배를 피우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담배는 100개 무익이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닌 것 같네요. 담배를 언제 피우든 안 좋지만 식사 후 제대로 된 소화를 원하신다면 식구땡 담배 피는 습관은 고쳐야 됩니다. 담배가 타면서 이산화탄소가 생성되는데 이는 위장의 소화활동을 정지시킨답니다. 니코틴 성분이 위산을 자극해 많은 양의 위산이 나올 수도 있어요. 많은 분들이 식전에 운동하는 것이 좋은지 식후에 하는 것이 좋은지 궁금해 하실 텐데요. 실제로 둘은 차이가 있답니다. 우리 몸은 식전 공복에 운동을 하게 되면 피하 조직과 간에 축적되어 있는 지방이 에너지원으로 사용되면서 체내 지방량이 줄어들어요. 하지만 체중 감량을 위해 오랜 시간 13시간 이상 공복 상태를 유지하다가 운동을 가하게 하면
신체의 저혈당 수준을 증가시켜 인체 내 스트레스를 높인답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이 코티졸의 농도가 높아지면서 면역 기능이 감소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식사 후에 하는 운동은 어떨까요? 식사 직후 바로 운동을 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이때는 모든 장기가 소화를 위해 바삐 움직이기 때문에 운동 시 근육에서 필요로 하는 혈액이 부족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식사 직후 운동을 하면 금방 기운이 빠지고 지치게 되죠. 반대로 소화기관에 몰려야 할 혈액이 운동을 하면서 팔, 다리로 분산되면서 소화에 지장이 생기겠죠. 따라서 운동은 식사 후 적당히 소화가 된 후 하는 것이 좋아요. 식사 후 뜨거운 물에 몸을 담그면 노곤해지면서 그가 뭉쳐있던 근육과 긴장이 풀리는 느낌을 받으실 텐데요. 하지만 식사를 끝내자마자 바로 목욕을 하면 위장으로 가야 할 혈액이 상대적으로 적어지게 되면서 소화 기능이 약해져 소화 불량을 초래할 수 있어요. 목욕은 식후 최소 2시간 후에 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건강한 몸을 만드는 것은 작은 노력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한꺼번에 많은 것을 바꾸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하나씩 천천히 바꿔가다 보면 나쁜 습관이 사라지면서 건강한 습관만 남아있지 않을까요? 오늘 점심 식사 이후부터 하나씩 고쳐 나가면 좋지 싶답니다. 나무 상류 보리태천도 암성룡 암성룡 사주 인사일념지 대민중생 여력차 주고왕업 공영네 나무 상류 보리태천